이스라엘, 아랍 간 중동전쟁 1차에서 4차까지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전쟁 1948년 5월 14일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다비드 벤구리온은 유대 민족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는 곧 중동 전역을 뒤흔든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5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총 5개의 아랍 국가가 이제 막 건국된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로써 1차 중동전쟁, 즉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기원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과 아랍 민족은 모두 이 지역을 자신들의 고유한 땅이라 주장했고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관할 구역으로 두자는 결의안 181호를 채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를 서구 열강이 강요한 식민잔재로 간주하고 거부했습니다. 이후 유대인 지도부는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즉각 이를 승인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랍 세계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5개의 아랍 국가가 연합군을 구성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아랍군은 추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온 유대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군사조직 하가나와 팔마흐가 중심이 되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무기를 조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유대계 자원병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무기의 질과 전략에서 앞섰던 이스라엘은 점점 전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4번의 주요 국면을 거칩니다. 그 사이 유엔의 중재로 여러 차례 휴전이 시도되었지만 모두 잠시뿐이었습니다. 전선은 예루살렘, 갈릴리, 네게브 사막, 요르단 서안 등으로 확대되며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아랍연합군은 각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고 통일된 전략 없이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점령하며 자국의 영토로 흡수했고 이집트는 가자 지구에 진입해 점령 행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연합이라기보다 각자 따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조직적이었고 방어전에서 시작해 결국은 공세로 전환합니다. 전쟁 말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1949년 유엔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각각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평화협정이 아닌 단순 정전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약 7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전쟁 과정에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그들 대부분은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흩어졌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중동 분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유엔이 처음 지정한 분할안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로서의 생존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유엔과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실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아랍 국가들은 정치적, 군사적 실패로 인해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아랍 민족주의의 분열과 이슬람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2차 중동전쟁, 1956년 수에즈 위기, 19세기 후반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당시 운하는 프랑스와 영국이 지분을 가진 민간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익은 두 나라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952년 이집트 혁명으로 등장한 젊은 군 출신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는
아랍 민족주의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956년 7월 26일 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언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이다. 운하 국유화 소식에 영국과 프랑스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에즈는 경제의 동맥이자 식민지 제국의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긴장했습니다. 운하 폐쇄와 이집트의 팔레스타인 무장 지원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 나라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명은 무스크티어 작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참전하여 공중 폭격을 실시하고 포트사이드에 상륙한 뒤 수에즈 운하 점령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산에 없던 두 나라가 움직입니다. 미국, 그리고 소련.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들이 미국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에 분노했고 달러 매각과 경제 압박이라는 강수로 영국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소련은 핵 위협까지 시사하며 이 사태를 국제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국제 여론도 식민지의 망령처럼 보이는 유럽의 행동에 등을 돌립니다. 결국 유엔의 중재 아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철군하고 운하의 통제권은 이집트의 손에 돌아갑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나세르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되었고 비동맹 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초강대국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동은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냉전 격전지로 떠오릅니다. 수에즈 사태는 유럽 제국주의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그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67년 6월 중동은 단 6일 만에 지도가 바뀌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른바 6일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벌어진 이 짧은 전쟁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배경은 복합적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에도 적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1967년 중동 지역의 긴장은 다시 고조됩니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에 군을 집결시키고 유엔 평화유지군 철수를 요구한 뒤 이스라엘 선박의 티란 해협 통과를 차단합니다. 이 해협은 이스라엘의 주요 해상 통로였기에 이스라엘은 이를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은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듯 병력을 배치하자 이스라엘은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공군이 이집트의 비행장을 기습 타격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요르단과 시리아의 공군도 곧 무력화됩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상군은 시나이 반도로 진격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도 곧 점령됩니다. 시리아의 전략 요충지였던 골란 고원도 전쟁 마지막 날인 6월 10일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갑니다.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그리고 골란 고원을 점령하며 국토의 3배 가까운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아랍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사력과 영토를 모두 잃은 것은 물론 정신적 타격도 컸습니다.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는 1973년 용키푸르 전쟁으로 복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곧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채택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와 아랍국의 이스라엘 승인이라는 쌍방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당사국들은 해석을 달리하며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6일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점령 아래 놓이게 되었고 난민과 저항운동,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본격화됩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일부 점령지를 병합하거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동예루살렘의 병합은 유엔과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중동 지역의 분열과 증오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6일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동의 평화는 그날의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 1973년 10월 6일은 이스라엘 최대의 유대교 절기인 용키푸르, 즉 속죄일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추는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네 번째 전쟁, 4차 중동전쟁 또는 용키푸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이 전쟁을 라마단 전쟁 혹은 10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규모 병력과 최신 무기를 동원한 총력전이었으며 냉전의 두 축인 미국과 소련까지 개입하며 핵전쟁의 위험까지 거론된 긴박한 국제적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원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군사적 굴욕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상실한 이후 외교와 협상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대통령 아나르 사다트는 판단합니다. 외교로는 불가능하다. 전쟁만이 길이다. 그는 시리아와 공조하여 치밀한 전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택한 날은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이 모든 활동을 멈추는 종교적 성일 용키푸르. 아랍 측에서는 이날이 라마단 기간 중이라 라마단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오후 2시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를 넘어 이스라엘의 바르레브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시리아군은 골란고원 전역에서 대규모 전차 부대를 동원해 진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면적인 기습을 당했고 초반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전쟁 초기 아랍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기세로 전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집트는 시나이 동부의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고 공중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리아는 북부 골란고원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북쪽 도시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미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고 니켈 그레스 작전을 통해 대규모 무기와 보급품을 공수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을 밀어내고 다마스쿠스 인근까지 진격합니다. 남부 시나이 전선에서는 아리엘 샤론 장군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군이 오히려 수에즈 운하를 역으로 건너 이집트 본토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련은 아랍 국가들을 지원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양국은 일촉즉발의 핵대결 상황에까지 가까워집니다. 이에 유엔은 즉각 개입에 나섭니다. 1973년 10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338호를 통과시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교전은 계속되었고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양측 모두 휴전에 동의합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아랍 측은 초기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했고 이스라엘이 절대 무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며 심리적 승리를 얻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반격에 성공했고 전략적으로는 수세에서 다시 우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영토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집트와 시리아는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스라엘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후의 중동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이집트는 전쟁을 계기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신뢰를 얻었고 1978년 미국 중재 아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해 1979년 이스라엘과 정식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 시나이 반도를 되찾은 이집트는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국가가 됩니다. 둘째, 아랍 산유국들은 전쟁 중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며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일본, 유럽 등 비산유국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보 실패와 초기 대응의 혼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치와 군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